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당신 아내가 친구의 남편을 위해 새 친구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즐겨보세요. 현재 11시 30분입니다. 수요일 아침, 내 차는 피콜로 모텔 바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우의 3년 반을 함께 보낸 아내는 145호실에서 글렌 에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렌은 그녀의 옛 학교 친구 중 한 명이고 나는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까지 내 친구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글렌은 고등학교 내내 데이트했던 에멀리의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는 그녀의 처녀성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 나는 그날 저녁 그가 그녀를 얼마나 쉽게 얻었는지 자랑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우리가 학교를 마친 직후 퇴근 후 어느 여름 저녁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어제인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는 남자들 내가 그녀와 푹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사촌 집에서 졸업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하워리 데이비드선 티셔츠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자른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긴 밤색 머리에 영원히 지속되는 큰 녹색 눈 속눈썹을 가졌습니다. 아름답고 작은 가슴과 꽉 조이는 엉덩이. 나는 졸업 후 제드 넬선의 파티에 갈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먼저 몇 분 동안 멈추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몇 분 안에 그녀의 맥주에 엑스터시 알약 몇 개를 넣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물론 여러분은 그녀가 처녀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털이 없고 아주 작은 솜털이었어. 그녀는 18살이었지만 나는 뭔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처음에 그녀는 나를 말리려고 했지만 나는 계속 그녀를 설득했고 결국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나는 그녀가 울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즐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더군요. 마침내 나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할 건지 물었습니다. 깜박해서 해군에 입대했고 다음 주말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요.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자라고 키스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제드의 파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글렌 에멀리와 나는 모두 함께 자랐고 같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글렌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돈이 많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모든 소녀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나도 스포츠를 좀 했어요. 내 이름은 와이어 템플턴이에요. 네, 저는 축구를 했어요. 농구가 그리웠지만 배구팀을 만들었고 봄에 4년 내내 대표팀 라크로스팀에서 뛰었죠. 체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글렌은 덩치가 크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역기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말랐어요. 나는 항상 말랐어요. 축구 선수들과 경쟁할 수는 없었지만 젠장 겨울에는 달릴 수 있었어요. 코치는 내가 점프를 잘한다는 걸 알고 배구팀에 들어갔고 물론 라크로스가 내 직업이었어요. 저는 중견수로 뛰었죠. 예, 글렌은 여자아이가 있었고 어떻게든 유명해졌습니다. 글렌은 고등학교 내내 파티를 전문으로 하고 그 일의 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5명의 아이를 두셨기 때문에 개인용 자동차와 트럭이 없었습니다. 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메뉴에는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차가 필요하면 항상 어머니의 러스티 캐벌리어를 빌렸어요. 글렌은 펜스테이로 갔죠. 그의 부모님은 돈이 있어서 고등학교에 머물렀고 지역 주립대학에서 부분 장학금을 받았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교직원으로 가르치기로 약속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을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글렌은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뒤 도시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5불 정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나보다 10배 더 시계를 본다. 곧 11시 40분이 된다.
나에게 아내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짜증나는 일이 정말 짜증나서 글렌은 펜실바니아 주립대에 가서 집에 머물렀다. 저는 항상 에멀리를 편애했습니다. 저는 에멀리 칼린 템펠턴입니다. 에멀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가 제게는 제 차와 같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시작하는 방법과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깨질 만큼 충분한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책과 브로셔를 읽었습니다. 빌어먹을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만 자동차는 나에게 배관과 같습니다. 수리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 집에 처음 이사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에멀리는 새 싱크대와 조리대에 식기세척기가 필요했습니다. 읽은 내용에 따르면 장비를 구입하고 직접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도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지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빌어먹을 구리 파이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에멀리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와서 돌봐줬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에밀리가 커피를 만들어준 것을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나에게 배려할 만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해주는 동안 모두 한 잔을 마셨다. 나는 바보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 칭찬이 마음에 든다. 글렌이 펜실바니아 주립대에 가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그 자신이 형제회 회장이 되었고 라이온스 팬이 되었습니다. 저도 1학년 이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학장 명단에 올랐고 파트타임으로도 일했습니다. 글렌이 여름마다 집에 오면 그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름에 비어있고 그가 서핑을 하는 해변에 가서 그가 보는 모든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나는 에멀리와 데이트를 주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항상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로 어울려 솔직하게 나는 항상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녀에게 한 번 키스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얼굴을 붉혔는지 기억합니다. 바지에 거의 젖을 뻔했습니다. 에멀리 카크런에게 키스할 용기가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그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다음 나에게 다시 키스했지만 그녀는 글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슬펐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약속하기 직전에 나는 거기 가서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뻔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나는 에밀리와의 중요한 데이트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그녀는 나랑 데이트하기로 동의했어. 알았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그녀는 능 마을 바로 외곽에 정말 멋진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다고 했어. 그곳은 세일러즈 하어비스트라고 불렸어. 나는 그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 다음 연극을 보러 시내로 돌아갔죠. 정말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한 기억이 나네요. 중고 현대차를 샀는데 주행거리가 많았는데 판매자가 엔진이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고 하더군요. 시계 장치근은 아마 10만 마일은 더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것을 샀고 2주 동안은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맙소사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나일론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에밀리의 키는 5분 6입니다. 키는 5분 11이고 글렌은 키가 6분 4입니다. 국 때문에 그녀가 나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에밀리 주변에서는 항상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멀리와 함께라면 나는 한마디도 끝내지 못하고 결국 그 큰 녹색 눈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타서 우리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3분의 2쯤 갔던 것 같습니다. 새 중고 현대 자동차가 만료되어 방금 멈췄습니다. 본이들 뒤로 당겼습니다. 나가서 그 아래를 살펴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에밀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보더니 에밀리가 나한테 망가진 표정으로 웃었어. 야, 나 레스토랑에 예약해뒀어. 고양이 볼 수 있는 $60짜리 티켓 2장을 갖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어. 뒤를 돌아보니 내 생각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갑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어.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30분쯤 후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낡은 타이어를 그의 차 앞쪽에 묶고 우리를 그들의 집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혼자 내 차에 앉아서 그가 밀고 있는 동안 운전했습니다. 그가 미는 동안 에멀리는 그녀의 아빠의 차에 탔습니다. 나는 에밀리네 집으로 돌아가서 에밀리의 엄마, 아빠, 남동생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한 빵 두 조각 사이에 끼어 있는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V에서 오래된 영화를 보았고 나중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인 폰다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고양이 공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글렌이 그녀를 뉴욕으로 데려가서 브로드웨이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밀리와의 중요한 데이트였습니다. 나는 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11시 45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더 빨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글렌이 와서 상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에멀리가 글렌을 백미러에 넣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에멀리와 내가 결혼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녀를 설득했는지 기억합니다. 첫 데이트가 성사되지 않은 후 내 아내가 되기로 동의 그녀는 다시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름이 조금 지나고 모든 도시 카니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우리 도시에서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기 1년 전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우리 4학년 때였지. 카니발 둘째 날 밤에 도시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비가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글렌은 그곳에 있기로 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해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호의였습니다. 오, 알아요.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그녀는 글렌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비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비가 아니라 폭우였고 모든 것이 젖었습니다. 에멀리는 일반 옷을 가져왔지만 퍼레이드와 대관식 그녀는 특별한 의상을 구입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흰색 미니 드레스. 몇 분 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멀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니 드레스를 흠뻑 젖었습니다. 이 고급 린넨이라면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젖어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통과하고 그녀는 이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나는 멍청한 첫 플랫폼에서 도망쳐 노인의 망토를 움켜쥐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뒤로 달려가서 최대한 빨리 그녀를 덮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에나멜이었는데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에밀리에게 비옷을 던졌더니 플랫폼에서 바로 아래 젖은 풀밭으로 떨어졌어. 젠장, 내 몸이 더 아픈 건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냥 젖은 바닥에 앉아 있었어. 잔디를 밟으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위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왕좌에 앉아 왕관과 왕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비가 그치자 그녀도 나를 비웃는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드레스가 말라서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곳을 돌아다녔다. 물론 내 갈색 레우스는 풀로 얼룩졌고 내 짧은 티셔츠는 흙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정말 도시의 공주였지. 나는 정말로 도시의 바보처럼 보였어. 우리는 게임이 열리는 곳을 왔다 갔다 했다. 우리는 쇠고기와 감자튀김을 파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녀에게 고기가 들어간 커틀릿을 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주었다. 깔때기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몇 개. 나중에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하고 내 뺨에 키스했습니다. 아마도 차와 함께 실패한 후 우리가 조금 더 데이트를 한 데이트였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화 소풍공원 여행 수영하고 핫도그 몇 개. 나는 그 여름이 끝날 무렵 어떤 여름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글렌은 일주일 정도 나타나서 매일 저녁 에밀리를 어딘가에 데려갔다. 글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시계의 아들이 싫다. 1150.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에밀리가 나와 결혼하도록 동의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단지 기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애착을 갖고 평생 그 사람에게 충실한 개에 대한 솔로 개에 대해 모두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외로운 남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했지만 결국 그들을 에밀리와 비교하게 됐고 에밀리는 항상 모든 사람의 꿈을 이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두 가지 유형의 꿈을 꿉니다. 그들은 승리의 영웅이거나 고통받는 영웅입니다. 이기든 고통받든 상관없이 여주인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였고 항상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이 끝난 때부터 에밀리와 내가 데이트할 때까지 어떻게 그녀가 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가끔씩 나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데이트가 적당한 가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철거 같은 일을 했습니다. 더비의 트랙터 여론조사 카니발 애플 페스티벌 마이너 리그 야구 경기주 박람회 말쇼에서 에밀리는 항상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승마나도 승마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취미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깝다. 취미. 에밀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렌에게 말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교회에 데려갔어. 저렴한 데이트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우리 둘 다 감리교인이라고 말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모든 감리교인은 노래하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알아요. 우리가 결혼했으니 이제 에밀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교회 합창단에 있어요. 합창단 가운을 입은 천사 같은 그녀 맙소사.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에밀리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는 내 3학년 가을이었고 에밀리는 이미 학교를 마치고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손상된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기술에 대한 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글렌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는 내 옆구리에 끊임없는 가시였습니다. 대학 내내 그는 집에 와서 에멀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그녀는 그와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글렌은 추수감사절에 혼자 집에 오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마러 예시크라프트였고 그녀는 항상 두 번째인 것 같았습니다. 보기 드문 대접이었습니다. 긴 금발머리, 맛있어 보이는 가슴, 놀라운 오이 갈색 눈. 그녀는 훌륭했습니다. 글렌은 마러를 집으로 데려와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그가 결혼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출시 직후 그게 다야 우리는 행복한 커플을 축하했습니다. 에멀리는 글렌과 마러에게 축하의 키스를 했고 나도 그랬습니다. 글렌과 마러가 사라지자 글렌과 악수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글렌 이브렘이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남자들도 있었지만 글렌 다음으로 내가 에밀리의 1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반지를 사서 피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크고 현대적인 집이 있고 아름다운 클럽 지하실에서 나는 그녀를 아래층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오빠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있는 아래층으로 오라고 설득했습니다. 반지 상자를 꺼냈다. 나는 작은 상자를 열고 반지를 꺼냈다. 나는 에밀리가 나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에밀리가 나를 반지 위로 끌어당겼다. 소파에 누워서 뽀뽀하라고 해서 뽀뽀했는데 뽀뽀하는 동안 그녀는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처럼 분명하게 대화가 들렸어요. 나는 남자가 됐어요. 나는 21살이었고 여자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놀랍도록 멋진 밤이었고 그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키스하고 껴안고 껴안았습니다. 먼저 손으로 서로의 몸을 조심스럽게 탐색한 다음 입술로. 나는 그녀가 불가촉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날 밤 나를 속일 수 있었다. 나보다 글렌이 더 무서웠던 것 같다. 글렌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다. 언터처블 소녀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에밀리가 내 귀를 잡고 들어올려 우리가 마주보게 했다. 우리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위에 있었다. 에밀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를 여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녀의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았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결승선에 이르렀다. 나는 그녀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빨리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인정한다. 나도 울었다. 나는 보았다. 거기에 피가 좀 흐르고 있었어. 생각해보니 그때쯤 우리는 이미 나란히 누워 있었고 우리는 서로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과 머리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내 몸 위아래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에밀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반지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바지가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 이것을 얹으라고 하더군요. 다이아몬드는 4분의 1캐럿 조금 넘게 작아 보였지만 테이블 램프의 은은한 빛에 반짝이고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이쪽으로 돌리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나에게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은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제부터 나에게 진지한 표현의 표정을 던졌고 당신과 나는 단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젠장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맙소사 에밀리에게 당신은 그녀가 미소 지었던 모든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나 역시 그 당시에 그녀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녀의 엄마 아빠를 방문했습니다. 에멀리는 그들에게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해 보인다기보다는 안도해 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멀리와 저는 공식적으로 커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그녀의 반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렌조차도 우리를 위해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가능한 합병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대부분의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출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제 성적이 훌륭했고 운동 경력도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교직을 얻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6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밤을 보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1월 중순쯤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7개월 남았다는 사소한 합병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옮겼습니다. 3월부터 7월에 첫 번째 사소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제니가 태어난 같은 주에 제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제 시계에 표시된 여자 축구팀에서 일을 돕도록 초대받았습니다. 55곳 내 세상 내 모든 꿈 행복한 미래에 대한 내 모든 환상이 무너질 수 있어. 내 에밀리가 나타나서 거물글렌 에버샴을 만날 거야. 그녀의 이메일을 다 읽었어.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오 그 이메일 그 사람이 왜 떠났어. 그녀의 메일을 열었는데 왜 잠그지 않았나요? 그녀는 비밀번호와 비밀 계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제 말은 그녀가 일부러 열어두었다면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남편 씨는 내가 돈이 없다고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에게 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나쁜 애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비교할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에밀리는 나와 함께한 유일한 여자예요. 진심이에요. 에밀리는 나에게 유일한 여자예요. 상처 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녀에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듯 나는 항상 온유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에밀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녀를 흥분시켰을 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그녀가 그녀를 흥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제니와 크레이그와 함께 바쁠 때 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온몸으로 마사지해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입니다. 오 맙소사,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빠 제니는 3살이고 크레이그는 아주 어려요. 얘 가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남자는 적어도 가끔은 비명을 지릅니다. 제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니 동화를 읽었습니다. 제니의 말을 타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나와 에밀리의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집안일을 많이 한다. 저녁 준비를 돕는다. 설거지를 한다. 잔디를 청소한다. 꽃꽂이를 돕는다. 나는 진공청소기에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합니다. 나는 에멀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위해 옆에 있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선술집에 달려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번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를 내 품에 안고 있는 걸 좋아해요. 약 2달 전에 처음으로 그녀의 특별한 글렌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지금 열었어요. 후회해요. 멍청한 가짜 글렌이 물어봤나요? 그는 그녀를 볼 수 있었고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외롭고 불행하며 젠장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풀밭에 어떤 뱀이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에밀리의 대답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결혼해서 바쁘다고 말했고 그가 행복하지 않으면 마어셔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내가 아니라면 상담사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징징거리며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에멀리는 변화했습니다. 에멀리는 고등학교 때 그들이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가 마러와 약혼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없이 짧게 말하면 그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다. 오글레는 여기 모텔 방문에 있어. 내 차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없었어. 헛소리야. 내가 뭘 걱정하는 거지. 나 길 건너편 주차장에 있어. 내가 지켜봤어. 그 사람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가 145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는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번호를 누르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에밀리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녀에게 자신이 거기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 내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내 눈앞에 오, 제발 에밀리가 신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녀의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가늠했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가늠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서약을 어기지 않으면 그녀는 다음번에 할 것입니다. 어떤 화면에서 그것을 읽으면 가슴이 아프고 무섭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젠장. 정오 12시가 되면 들어요. 저는 아이가 둘 있고 세 번째 원정 중 예제니는 3년 2개월 전 7월에 태어났습니다. 크레이그는 작년 10월에 도착했고 에멀리는 최근 생리를 2번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 자녀입니다. 세 자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멀리가 여기 외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기 있어요. 다 이 편지들 때문이에요. 이 빌어먹을 편지들 한 번도 읽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 그녀는 당신의 아내는 어떻고 왜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하려는 건가요? 당신의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글렌, 당신에게 뭔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결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그녀가 마라를 위해 싸웠던 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러 자신이었더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멀리는 그를 만나기로 합의했고 여기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글렌과 마어셔의 결혼은 곧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동의합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동의하면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생의 보물과 내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것들은 에밀리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녀는 할 수 없어. 내 사랑정의 그녀는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그녀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 것이지만 나는 할 것입니다. 배신당하지 마세요. 시계를 보니 지금은 12시 15분입니다. 글렌이 문 앞에 3번 왔어요. 에밀리가 늦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녀도 나타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상대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녀가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일부 1처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녀 없이는 죽는 것과 같아요. 아, 제발 에밀리는 집에 있어주세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면 어쩌죠? 그녀가 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요. 그녀가 오면 끝이에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는 이혼할 거야. 난 의지가 약하고 의지가 약한 패배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야. 아, 제발 에밀리 오지 마. 맙소사. 12시 20분인데 이거 정말 죽겠구나. 찾아야 해. 나가서 전화해야 해. 휴대폰을 들고 에밀리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에밀리라면 거의 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에밀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아, 너야? 에밀리 와이엇. 에밀리 뭐 하는 거야? 어디 있어? 와이엇.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집쟁이는 거실 아기방에 있어. 크레이그는 위층에서 자고 있어. 내가 셔츠 중 하나를 다림질하고 있는데 잠시 멈췄더니 그녀가 지금 수업에 있으면 안 되는지 묻는다. 나는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한다. 에멀리 차에 있어요. 피콜로 모텔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글렌 에버럼이 누군가를 찾는 듯 145호실에 드나드는 걸 봤어요. 에밀리한테 집에 있는 게 확실한지 말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전화를 끊으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젠장. 알았어. 와이어디 전화를 끊으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해요. 사랑해요. 물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날 믿으세요. 그냥 기다려. 전화해서 뭐든 보이자마자 말해주세요. 이제 전화 끊으세요. 들은 대로 했어요. 끊었어요. 알았어. 그녀에게 모든 밧줄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내 시계의 초침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팔 밑에 뭔가를 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젠장. 글렌이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에게 큰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말하는 그 사람이 떠나기 시작한 남자 뒤에 서 있었어요. 마어셔도 같다. 글렌은 그의 아내 신을 쫓아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에멀리에게 다시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에멀리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즉시 응답하고 에멀리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가 글렌에게 서류 더미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어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글렌이 주차장 건너편에서 아내를 쫓는 것을 봤다. 무엇을 본 것 같나?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한 것 같다. 에밀리가 와이엇에게 당신이 본 것은 매우 불행한 결혼 생활의 끝이었다고 말해주세요. 혼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서 뭘 집에 왔는지 다 말해줄게. 와이어트는 하루 종일 휴가를 내고 바로 집으로 갔다. 문을 통과할 때 에멀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에멀리의 엄마가 짐을 싣는 것을 보기 위해 시간에 맞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어린아이들을 그녀의 미니밴에 태워서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이어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엘라이는 와이어트의 손을 잡고 그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녀의 부모님 지하실에 있던 오래된 소파였습니다. 그녀가 준 것과 같은 소파였습니다. 그녀가 불과 몇 년 전에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보물 위에 그녀의 가장 큰 보물을 치워두세요. 앉으세요. 자기야. 와이어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발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는 대답했어. 네, 난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눌렀다는 걸 읽었어. 몇 주 전에 설명해줄게. 글렌으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했어.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 ATT가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그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계속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내 마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글렌은 그다지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에멀리는 와이어트의 무릎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마샤는 아이를 원합니다. 글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아닌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녀와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이 읽은 내용은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이중 계정이었습니다. 마어셔와 나는 그의 이메일을 동시에 받았지만 마러는 내가 아닌 응답자입니다. 와이어트가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으니 내가 끝내도록 하세요. 왜 그녀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의 수입은 그녀의 보장이지만 그녀는 정말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 보신 것은 마어셔의 출국 비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오, 내 사랑, 너와 나는, 우리는 한 팀이야. 맙소사. 나는 벌써 부지런히 셋째 아이를 낳고 있어. 와이어든 화가 났고 속상했고 그는 부끄러워서 에밀리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글렌이 내 마음속에서 첫 번째인 것 같았어. 난 항상 두 번째 바이올린이었지. 너무 무서웠어. 마침내 그 사람에게 너를 잃은 줄 알았어. 에멀리는 일어나서 남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어트, 당신은 멍청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쿨. 와이어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멍청한 축구 게임이 기억나네요. 그 멍청한 라크로스 게임. 와이어트는 또 다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에 에멀리는 계속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우리의 첫 실제 데이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캐츠를 볼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 티켓은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고 당신의 차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단지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이 당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았습니다. 에밀리가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엇,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마음의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체리를 포기했을 때 당신이 잘 아는 이 허풍쟁이를 믿으셨나요? 그 일이 일어난 그날 밤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젠장. 와이엇, 이 일이 있었죠. 매우 슈퍼. 와이어트, 항상 너였어. 너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 와이어트는 그녀가 바지를 벗는 것을 더 쉽게 하려고 움직였어. 당신 부모님, 그날 저녁에 그녀가 바지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와이어트, 당신이 나에게 이 반지를 주었던 그날 저녁을 기억하시나요? 왼손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얼굴에 떠오른 표정 기억하시나요? 네, 와이엇이 기억나네요. 그들은 행복했고 당신이 본 행복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대학에 간 이후로 우리 모두는 3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았는데 결국 내가 직접 해냈어. 그래서 내 형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얘야, 내 형이 몰랐다는 걸 알았지만 빨리 막았어. 와이엇, 나 사랑해. 난 항상 사랑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사랑했다가 대학에 가면 웃으면서 우리 위층에 올라가 사랑 나누고 일어나 옷 입고 가겠다고 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칠리를 먹었는데 왜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까 그랬어요.